자, 오늘은 벌써 3주차가 됐죠. 3주차예요. 지난번에 명단 작성, 만남과 초청에 실전했었죠, 우리.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실제 누군가 초대해서 하는 미팅. 이제는 코로나 이후로는 뭐 단체로 하는 홈파티나 이런 거는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누구를 만나도 1대1이나 2대1 정도인 것 같아요. 나랑 내 스폰서랑 같이 누구를 만나거나 나 혼자 누구를 만나거나. 그래서 1대1 미팅과 2대1 미팅, 그리고 혹시라도 좀 이제 코로나 조금 좋아지면 할 수 있는 한 3-4명 정도 모일 수 있는 홈파티, 그리고 이제 누군가 관심이 있었을 때 트레이닝 미팅에 대한 그 얘기를 오늘 3주차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초대 미팅, 이제 우리가 명단을 쓰고 누군가를 후원하거나 소비자를 만들려고 할 때는 미팅이라는 단계를 거쳐요. 만나야 되니까, 만남을 갖다 보통 우리가 미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초대해서 하는 미팅이나 1대1 미팅, 2대1 미팅, 홈파티라는 것의 의미, 아메이 사업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냐. 일단은 아메이는 제품을 쓰는 소비자가 있어야 되고, 소비자 안에서 또 사업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이제 뭐 건강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세제 얘기나 화장품 얘기를 했을 때 이거 한번 써보세요라고 해서 단순 소비자 한번 만들 수는 있죠. 단순 소비자를 만든 단계에서 그다음에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소비자를 그냥 한 번 쓰는 소비자로 끝나면은 우리에게 모이는 네트워크가 되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쓰는 고정 소비자나 아니면 이제 애용 소비자, 매니아 단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전 단계에서 보통 많이 가는 게 1대1 미팅, 2대1 미팅, 홈파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군가를 만나서 제품 한번 써보고 나쁘지 않네라는 분이 괜찮네, 계속 써봐야겠다, 이거 너무 좋다, 누구한테 알려야겠다라는 사람이 되려면 그냥 그 사람이 저절로 되지는 않고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정보를 주고 이 제품이 어떻게 좋은 건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설명하려고 만나는 과정을 우리가 그냥 1대1 미팅, 2대1 미팅, 홈파티라는 그런 과정이라고 설명을 해요. 자, 그래서 1대1 미팅, 1대1 미팅 한마디로 뭐 내가 가서 혼자 만나는 거죠. 내가 계속해서 그 사람을 반복해서 만나는 걸 1대1 미팅이라고 하는 거고, 내가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누군가 나와 함께 아메이를 하는 분을 모시고 가서 아메이하는 사람 2명과 아메이하지 않는 분 1명이 만났을 때는 2대1 미팅이라고 하죠. 그리고 홈파티는 좀 더 여럿이 사업자가 모여서 하는 거. 이 안에서 이제 우리가 뭐 제품 설명도 하고 데몬스트레이션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런 거 강의도 해주고 하면서 1대1 미팅, 2대1 미팅 보통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계속 반복해서 만나서 이 아메이 제품 계속 써야겠다. 고정 소비자. 나 정말 아메이 제품 너무 좋아. 애용 소비자. 누구한테 알리고 싶을 정도로 좋아라는 매니아가 되시면은 공부하는 소비자 미팅을 하는 거죠. 이때 이제 쇼더 플랜, 아메이에 대한 플랜을 좀 설명해 주면서 좀 공부하고 알리면은 너한테 더 도움이 될 거야. 캐시백 더 들어와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공부하는 소비자 미팅, 그리고 이 안에서 이 사람을 잠깐만요. 우리 이재용 강님이 전화를 했네. 거점 소비자 사업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면은 신뢰 쌓기를 하겠죠. 그 사람을 만나서 Y 아메이, Y 뉴트리, 내가 왜 아메이 제품을 쓰고 아메이 제품을 쓰는지, 아메이 제품, 아메이 사업을 하는지, 그리고 왜 내가 뉴트리 제품을 쓰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신뢰 쌓기를 하죠. 그러니까 관계죠. 그냥 요거는 관계,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면서 내가 아메이 제품을 왜 쓰고 왜 아메이 사업을 하고 왜 뉴트리 제품을 쓰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서 신뢰 쌓기를 하는 거고, 그 과정 중에 이 사람에게 정보 전달을 하겠죠. 우리가 그냥 신뢰 쌓기만 하면 안 되니까 건강에 대해 내가 배운 정보, 다이어트에 대한 정보, 그다음 뷰티, 화장품에 대한 거, 그런 지식들, 그리고 뭐 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 뭐 뉴트리라든지 아티스트리 이런 거에 대한 데몬, 우리 실험하는 거 보여준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과 신뢰 쌓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걸 일주일에 일주일에 한 번에서 2번 정도는 만나야지 사실 이분이 매니아가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만나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가능하면은 아메이 비즈니스 센터, 아메이 매장을 좀 활용하면 더 좋아요. 지금은 피부 측정은 마스크를 벗어야 되니까 사실 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두피 측정 그리고 인바디 측정 가능하고, 두피 측정으로 지금 이제 두피 측정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두피 측정으로 소비자를 초대했을 때 반응이 되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두피 측정 같은 거 하면서 아메이 매장 보여주는 거, 매장도 활용해 보시면 좋고, 그래서 내가 갖다 주는 제품만으로는 또 사람들이 아메이에 대해서 어떤 편견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픈된 매장이 있다라는 거 보여주시는 거 중요하고요.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또 답답해하기 때문에 요런 데 가자 그러면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초대 미팅.
그래서 초대 미팅은 우리 집으로 초대한다거나 아니면 스폰서 집으로 초대한다고 해서 한 명 4명 이내로 보겠죠 이제는 보통 아직 본다고 하면은. 그래서 나랑 스폰서 1 명이나 2명 정도 초대 미팅.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소개를 받게 만드는 거가 사실은 이제 가장 좋은 그 코스죠. 소개를 받는 거. "너 쓰고 너 좋은 사람 1명 더 데리고 와라 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수입 만드는 거 가르쳐 주고 아메이 비전 플랜을 제시하는 쇼더 플랜, 아메이 마케팅 설명해 주고 브론즈 STP랑 그리고 미팅 초대. 미팅 초대 이제는 줌으로 초대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내가 조금 후원을 하고 있어. 계속 만나는 분이 있어. 그럼 그 사람한테 줌을 가르쳐서 나랑 먼저 줌으로 화상 통화를 한 다음에 이렇게 줌으로 보는 사업 설명이 있으니까 같이 들어보자라고 해서 그 사람을 우리 집으로 불러서 같이 줌을 틀어 놓고 본다라든지 내가 그 사람 집을 찾아가서 줌을 틀어 놓고 미팅을 초대하게 되면은 예전에 우리가 미팅장으로 사업 설명 초대하는 것처럼 초대가 돼요. 그래서 실제 이런 사례로 지금 코로나 이후로 뉴페이스가 사업으로 조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줌을 가르쳐 주고 아니면 내가 줌을 보니까 같이 내가 줌을 볼 때 수요일 날 같은 시간에 나랑 같이 불러 가지고 같이 화면을 틀어 놓고 같이 보는 거. 이걸로 후원이 분명히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좋고 이 사업가 미팅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온라인 미팅을 들으면 사업가를 만드는 게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도 지금 실제 이렇게 해서 새로운 뉴페이스 사업가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런 부분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초대 미팅의 자세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일단 누굴 만나기로 했어. 그러면은 만나기 전에는 반드시 약속을 확인해야 되죠. 내일 내가 너랑 나랑 온라인으로 보기로 했어. 아니면 어디 가서 매장 가기로 했어. 그러면은 전날 보는데 "내일 나랑 같이 볼 거지? 내일 나랑 갈 거지?" 라는 식으로 물어보면은 그 사람이 '가지 말까?' 이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일 그럼 몇 시에 어디서 봐. 내가 내일 데리러 갈게."라는 확정적인 말투로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음. 그리고 만나기로 한 장소에 내가 먼저 도착해야겠죠. 어디서 만나기로 했으면은.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있으면은 데리고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장소. 매장 가기로 했는데 매장에서 만나라기보다는 만약에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제 잘 못 찾아올 수가 있으니까 가는 길에 내가 같이 데리고 같이 이동하는 거라든지. 프로스펙트라는 거는 우리가 기대하는 대상자라는 표현으로 미국에서 이제 프로스펙트라는 표현을 많이 썼고요. 그러니까 후원을 내가 하고 싶은 분들을 프로스펙트라고 표현을 해요. 내가 기대의 대상자 이렇게 표현해서. 프로스펙트 내가 후원하고 싶은 분의 장소, 그 사람의 집으로 간다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 직장으로 내가 가서 그 사람 보는 경우는 이제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이동하지 않는 거죠. 내가 몇 시에 가기로 했으면 약속 시간 지키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어 만약에 늦을 수도 있잖아요. 뭐 길이 막히거나 그러면은 미리 얘기를 하는 게 좋죠.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막혀 가지고 30분 늦을 것 같아요."라든지 이제 늦을 것 같으니까 사실은 마음이 좀 급해 가지고 괜히 늦는다는 말 하기 미안해 가지고 안 한다기보다는 정확하게 본인이 가는 시간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는 게 좋죠. 이게 신뢰를 쌓기에 좋으니까. 그리고 밝은 미소와 단정한 옷차림. 특히나 외부에서 볼 때는 쪼끔 단정한 옷차림이 좋아요. 단정한 헤어, 뭐 세미 정장의 느낌이 보통은 좋다고 하는데 요즘 코로나 이후로는 사실은 정장을 잘 안 입잖아요. 그러니까 캐주얼하게 입다고 하더라도 쪼끔 단정한 느낌, 좀 누가 봐도 그냥 일을 하는 느낌을 살짝 주는 게 좋고 강의를 들으러 가는 경우에는 핸드폰을 무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진동이 필수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예전처럼 어딘가 들어서 강의를 듣는 일이 많지는 않지만 만약에 지금 또 코로나가 사실은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또 숫자가 줄면 또 사람들끼리 좀 모이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모이는 장소에 가서 강의를 듣거나 그 사람의 강의 이제 예를 들어서 홈미팅 같은 데 누가 초대를 한다거나 할 때는 일단은 내 핸드폰은 중간에 울리면 안 되겠죠. 아니면 그 사람 것도 핸드폰이 중간에 울리거나 하면은 자꾸 이제 신경이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온라인 강의 같이 들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핸드폰이 진동으로 돼 있거나 해야지 우리가 강의를 들을 때 딴 생각을 안 하고 좀 강의에 집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 도착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스폰서가 있는 자리에 만약에 누굴 데려간다 그러면 스폰서에게 꼭 미리 알려줘서 "오늘 누구누구 데려간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새로 초대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초대한 사람이 아니고 뭐 형제 그룹에 누가 초대한 사람이 있더라도 어색하지 않도록 같이 쪼끔씩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내 파트너가 초대한 사람은 내가 더 어색하지 않도록 잘 챙겨 줘야겠죠. 사실 보면은 사업을 하다 보면은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있을 때 어색하지 않도록 챙기는 사람들이 나중에 사업을 잘해요. 그래서 고런 부분들. 왜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배려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도 내가 어떤 새로운 소비자,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도 계속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되게 쪼끔 뭐랄까 몸에 배어 있는 거.
그리고 미팅 중에는 어수선한 행동을 삼가는 게 좋죠. 뭐 중간에 전화 왔을 때도 뭐 급한 거 아니면 사실 받지 않죠, 잘 웬만하면. 막 음식을 먹는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 주변 환경이 조금 약간 어수선할 수 있는 것들은 미리 미팅 시간 전에 누굴 초대했다라고 하면은 미팅 중에 불필요한 대화는 삼가하기. 그러니까 강의랑 상관없는 내용들을 자꾸 하다 보면은 내가 강의를 듣는 나의 파트너나 내가 뭐 후원하고 싶은 분이 같이 듣고 있을 때 특히나 좀 정신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을 또 이제 분위기를 좀 좋게 하려고 막 괜히 대화를 한다거나 하면은 또 우리가 강의에 집중을 못할 수가 있거든요. 형제 라인과의 예절. 사실 지금은 이제 형제 라인과 붙는 일이 많지는 않아졌지만 그러니까 스폰서의 다른 파트너죠. 형제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형제 라인과 예절은 그 형제 라인과 만났을 때 어 스폰서한테 "그 형제 라인 요즘 사업이 어떤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는 굳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서로서로 자기 사업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형제 라인끼리 스폰서 없이 사업 이야기나 스폰서 얘기를 뭐 비난 우리 스폰서 왜 그런데?" 막 이런 얘기들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서로에게 안 좋은 얘기들은 나한테 결국은 안 좋은 영향을 주니까. 그리고 상담은 꼭 스폰서랑 한다. 가끔씩 보면은 이제 뭐 지금은 사실 그런 일이 적긴 하지만 파트너나 심지어 내 파트너, 내 형제 그룹과 내 사업을 상담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을 수 있어요, 초기 사업 같은 경우에. "너 어떻게 하니? 너 요즘 어때?" 막 이런 거 물어보면서. 근데 그런 건 나한테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내가 스폰서랑 상담을 해야지 파트너랑 상담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야 너 이거 사업이 괜찮은 것 같아?"라고 자기가 자기 파트너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초기에 가끔씩.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은 당연히 도움이 안 되겠죠. 그리고 그게 복제가 돼서 내 파트너도 계속 자기 스폰서랑 상담을 하지 않고 자기 밑에 있는 파트너나 자기 형제 그룹하고 막 사업 얘기를 해. 그러면은 전체 그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꾸 뭉쳐지지 않고 상담을 스폰서랑 하지 않기 때문에 방향성을 잃기 때문에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커진다. 그래서 상담은 꼭 스폰서랑 한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스폰서가 있는 자리에 누군가를 초대해 가지고 스폰서를 소개할 때는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내가 존경하는 분 등의 표현을 사용하시는 게 내 사업에 도움이 돼요. 내 사업에. 또 이제 어 내가 소개하는 만약에 뭐 A라는 사람을 스폰서 B에게 소개했다. 그러면은 A라는 사람에 대한 칭찬 아니면 스폰서 B에 대한 칭찬도 너무 과도하게 하는 건 별로 좋지는 않아요. 서로를 소개할 때 너무 과도한 "이분은 너무 대단한 분이고." 너무 이런 거나 "너무 바쁘신 분이고." 이런 표현은 서로에게 별로 좋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과도한 칭찬, "너무 바쁘신 분." 뭐 이런 표현들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거는 삼가하는 게 좋고 사전에 프로모션을 미리 자주 하는 거. 스폰서 프로모션. 내가 닮고 싶어 하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배우고 싶은 인성을 가진 분.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프로모션을 할 때 스폰서를 그냥 뭐 너무 성공하신 분, 너무 돈을 잘 버는 분 뭐 이런 표현보다는 그 사람에 대해서 뭐 '돈 잘 버는 사람이 나랑 무슨 상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공한 사람 나랑 무슨 상관?' 이런 거보다는 '어떤 사람이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 좋게 표현을 하지?'라고 스폰서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스폰서의 그런 부분을 쪼끔 프로모션 해 주는 게 좋다라는 거고 보통 가서 한 자리에 있는데 스폰서가 저쪽에 있고 내가 소개하고 싶은 분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럼 "스폰서 일로 오세요."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스폰서를 오라고 하지 않고 내가 소개할 분을 모시고 스폰서 자리로 이동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스폰서를 오라 가라고 하면은 내가 소개하고 싶은 사람들도 스폰서에 대해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사람이구나 이런 인식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소개자도 스폰서에게 호기심이나 존경이 생기기 좀 어렵다. 근데 내가 어떤 사업을 하려면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호기심도 생기고 저 사람이 나보다 쪼끔 나은 사람 같아야지 그 사람이 하는 사업에 관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쪼끔 우리가 한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것들은 스폰서가 나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나보다 뭐 가족 관계에서 뭐 동생이거나 이러면은 사실은 언니니까 "야 일로 와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원래 습관대로. 근데 그게 아니고 사업이기 때문에 "스폰서님." 하고 이제 데려가 가지고 인사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되게 비일비재하게 생길 수 있어요. 왜냐면은 아메이 사업은 가족 사업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또 후원할지는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리고 인제 만났을 때 우리가 보통 윗사람과 내 동료를 소개할 때는 어떻게 우리가 윗사람 먼저 이분은 우리 뭐 은사님이시고 먼저 이렇게 소개를 하자 우리 사장님이시고 먼저 소개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어 내가 데리고 온 사람이 아무리 내가 마음이 막 급해도 "이 사람은 누군가냐."면 스폰서님 이 사람을 소개하기보다는 그 사람한테 "우리 스폰서님이시고요. 뭐 저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스폰서를 먼저 소개하고 "이분은." 하고 내가 데려온 사람을 나중에 소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누군가를 소개할 때 연장자를 먼저 소개하고 그다음에 손 아랫사람을 나중에 소개하는 것처럼 스폰서를 먼저 소개자한테 소개를 하고 소개자를 다음으로 소개하는 패턴이 있어야지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런 뭘까 그런 우선 관계가 된다라는 거 고런 부분들.
그리고 내가 소개를 받는 경우도 있겠죠. 내 파트너나 누군가를 통해서 아니면 내 소비자를 통해 소개받을 수도 있는데 소개자의 얘기를 끝까지 듣고 인사하고요. 칭찬 한마디 밝은 미소가 중요하죠. 칭찬도 항상 겉도는 칭찬이 아니고 진심으로 하는 칭찬, 구체적인 칭찬 해주면 좋겠죠. 칭찬 한마디, 밝은 미소 웃으면서 얘기해주고 신뢰를 줄 수 있는 말투, 표현을 구사하기 노력을 할 것. 인사하고 얘기를 할 때 말투나 표현력이 조금 더 우아하고 세련되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우리가 이걸 기르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요? 책을 읽는 거죠. 책을. 소개받을 때 그분의 특징을 기억해서 다음에 기억하고 있음을 알릴 것. 두 번째 만났을 때, 저번에 만났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때 받았던 인생에 그때 나왔던 대화 같은 거 기록했다가 해주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홈으로 초대하는 미팅이 많죠, 보통. 홈으로 초대할 때는 간단하게 집 청소, 너무 뭐 대청소를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간단하게 들어와서 그냥 어수선하지 않을 정도. 현관이나 화장실 많이 가잖아요. 나머지 방은 그냥 문만 닫아놔도 상관이 없지만 보통 거실에서 주로 같이 앉아 있고 주방이나 화장실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데 정리정돈 하면 좋고 가능하면은 누군가 초대했을 때는 보이는 곳에 아메이 제품을 미리 비치해 놓으시면 좋죠. 욕실, 주방, 화장대 되게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조용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애완동물이나 아이들 소리가 대화에 방해되지 않도록. 근데 뭐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고 집에 애들이 있는데 그거를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누군가를 불러서 1시간 정도 본다라고 하면 그 시간 동안에는 어수선하지 않도록 애완동물을 안쪽에 잠깐 넣어놓는다든지 애들도 이제 누군가 초대한 동안에는 뭐 1시간 정도는 애들이 조금 거기에 좀 많이 끼어들지 않도록 애들이 놀 수 있는 걸 미리 뭐 준비해 놓는다라든지 안쪽에서 애들이 1시간 정도 집중할 수 있는 걸 세팅해 놓는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음료와 다과는 간단히 준비하고요. 너무 막 푸짐하게 준비할 것도 없고 그냥 간단하게 우리 거 뭐 아메 뭐 티 같은 거 가능하면 아메 제품 위주로 세팅을 한다라고 얘기해서 뭐 요즘에는 커피 아메로 나오는 뭐 커피나 아니면은 아메에서 나오는 뭐 매실차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메에서 나오는 콤부차 이런 것도 있고 그냥 음료랑 다과 간단한 거 간단하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호스트 그래서 과자 같은 경우도 굽기 어려우면 그냥 아메에 쿠키 같은 거 놔두기도 하고요. 뭐 과일 같은 거 있으면 놔두기도 하고 그냥 간단하게. 호스트는 네, 초대한 사람 우리 집주인이죠. 초호스트. 초대된 분이 만약에 이제 홈파티를 하게 되면은 한 두세 명 정도 만약에 집에 오게 된다 그러면은 먼저 호스트를 담당하는 사람은 집주인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 리더일 수도 있는데 초대된 사람이 오면 가볍게 앉으라고 인사하고 차 뭐 드실래요? 라고 얘기를 하고 안내하고 대화를 리드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외국 같은 데서 보면 홈파티 같은 걸 하면요. 아메이 상관없이 홈파티를 하면은 그 이제 초대된 사람들 안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메인으로. 어서 오세요 앉으시고요. 뭐 외투 같은 거 벗게 뭐 도와드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오게 되면 그렇게 미팅을 진행한다. 그리고 미팅이 필요한 준비는 미리 세팅을 해두는 건데 미팅 후 만약에 식사를 하기로 했다. 미팅이 만약에 뭐 사업 설명 미팅이었어. 그리고 그 식사하겠다 그러면은 미팅하는 중간에 어수선하지 않도록 중간중간에는 안 하고요. 근데 끝나고 나서 딱 세팅된 거 꺼내도록. 그러니까 미팅을 만약에 사업 설명 같은 걸 하게 된다 그러면은 중간에 사업 설명에서 눈을 뗄 수 있는 어수선한 것들을 좀 차단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의자에 앉아서 만약에 사업 설명을 듣는다라고 하면은 테이블이나 의자 세팅 미리 해 놓는데 만약에 내가 2명을 뭐 3명을 초대했어. 그러면은 보통 의자를 일단 2개 정도 놔두고 하나를 접어 놓는다라는 데서 참석자 수보다 오히려 적게 놔두는 경우가 좀 많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내가 3명을 초대했는데 의자를 막 4개씩 놔둬 그럼 하나씩 비잖아요. 그러면은 좀 뭔가 조금 휑해 보이기 때문에 의자는 참석자 수보다 많지 않게 세팅을 보통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음식은 많게 아주 푸짐하지는 않아도 그냥 모자라지 않을 정도. 그리고 미팅 중 개인적인 용무를 자제하고 휴대폰 사용 자제. 휴대폰을 자꾸 보고 메시지 보내는 거 이런 것들도 사실 자제하는 게 좋아요. 그 누군가 초대했을 때 특히나 어수선해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미팅을 주관하신 분은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 잡고 스폰서가 강의하면 강의를 경청하며 필기하는 모습 보여주시면 좋고 그래서 가끔 보면요. 내가 필기를 하고 있으면 초대된 사람이 눈치상 보니까 남자 사람 필기를 하고 있어 나도 필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거 되게 좋은 거기 때문에 스폰서가 만약에 내가 먼저 자리를 잡고 누구 초대하는 스폰서가 나중에 오면은 현관에서 극진히 맞이할 것. 왜 극진이냐면은 되게 대단한 사람이 왔나 보다라고 초대자가 느낄 수 있도록. 스폰서 업라인 강사를 소개할 때는 집주인이나 내가 누구 초대하신 분이 이제 먼저 소개를 해줘 강의하기 전에 소개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스폰서가 강의를 할 때는 물 한 잔 갖다 주고 약간 챙겨주는 거 그런 것들 센스 있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고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사실 이런 미팅들이 좀 적어지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워낙 아메이 이게 기본적인 미팅의 자세 이런 MBS인데 이거를 새로 지금 사업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배울 기회가 없더라고요. 근데 요게 분명히 코로나가 잦아지면 분명히 해야 되는 다시 부분이기 때문에 요 부분들은 꼭 알고 지내셔야 된다. 나중에 또 사업이 또 이제 다시 오프라인으로 활발해질 때 아셔야 되는 내용이니까. 홈으로 초대하는 미팅은 홈미팅 진행 시에는 미팅 분위기를 내가 같이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스폰서와 같이 주최하는 미팅일 수도 있고 내가 주최하는 미팅일 수도 있고 내 파트너 같이 올 수도 있는데 긍정적인 얘기, 꿈 이야기 해주는 게 좋고 이제 만약에 2대1로 미팅을 했다. 나랑 내 파트너랑 또 누구 후원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은 긍정적인 이야기나 꿈 이야기나 아니면 한 명 한쪽이 얘기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호응해주고 리액션 해주는 거 그런 것들. 요리 미팅, 요리를 해서 미팅하는 경우가 있죠. 요리로 사람들 초대해서 하면서 아메 얘기를 하는 경우 제품이나 내가 도울 일이 없는지 미리 통화를 해서 가서 내가 만약 우리 집에서 요리 미팅을 하지 않아도 미리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먼저 가서 도울 게 있는지 준비해 갈 게 있는지 같이 팀워크로 하시면 좋고 우리 집이 아닌 곳에서 홈미팅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다른 뭐 형제 그룹이라든지 다른 뭐 이제 뭐 파트너 뭐 스폰서 집에서 미팅하는 경우가 있는 홈파티나 내가 그쪽으로 내가 초대되는 사람을 데려가. 그러면은 그 성향을 미리 스폰서나 호스트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광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약에 뭐 김정희 사장님이 홈미팅에 누군가를 데려간다라고 하면은 저한테도 저나 혜경 사장님이나 뭐 이제 유정 사장님한테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스폰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김정희 사장님한테도 미리 오늘 데려가시는 분이 어떤 분인데요라고 미리 얘기해 놓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분이 조금 더 챙겨줄 수가 있으니까 내 사업이 유리한 거죠. 그래서 홈미팅 초대자의 성향 이분은 조금 수줍은 분이고 제품 어느 정도 쓰시는 분인데 오늘 뭐 그분 모시고 갑니다라든지 미리 얘기해 놓으면은 아무래도 조금 나한테 도움이 되겠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그래서 스폰서나 호스트에게 미리 알려놓는 거. 요리 미팅 시 모든 준비는 미팅 시작 전에 마친다. 번거로워 보지 않도록. 그러니까 요리 미팅 할 때 이제서야 뭐 꺼내가지고 썰고 다듬고 막 이런 모습 다 보여주면은 자연스럽다고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실제 요리 미팅은 요리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요리가 메인이 아니고 요리는 그냥 곁들일 뿐이고 우리는 사실은 아메이 제품과 사업을 얘기하기 위해서 누군가 초대하는 거기 때문에 요리 미팅은 그냥 간단하게 딱딱딱 쉽게 끝나는 걸로 끝내고 먹고 얘기할 때 얘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재료는 위생적으로 세팅해 놓는다라고 돼 있는데 뭐 뚜껑도 덮고 깔끔하게 담아 놓는다고 그러는데 뭐 뚜껑 덮는 것까지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너무 딱 봤을 때 재료가 지저분해 보인다고 만약에 초대된 분이 느끼면은 먹기가 싫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좀 주지 않을 정도. 그리고 보통 요리 미팅 할 때는 제가 이제 그 요리 명장으로 본사에 그 뽑혀가지고 교육을 받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면 그때 요리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저를 가르쳐 주셨는데 머리는 꼭 묶으라고 했어요. 요리 강의를 갈 때는 머리를 묶거나 올리거나 보면은 생각해 보면은 요리 시연에 돈 내고 가는 데 있잖아요. 요리 강습 가는 데 보면은 요리사들이 머리를 다 묶고 있어요. 이렇게 그쵸? 머리카락 떨어지면 안 되니까 조리 모자를 쓴다거나 그쵸? 그래서 헤어는 단정하게 그리고 손톱도 정돈되고 지저분한 손톱으로 요리하면 사실 먹기가 싫잖아요. 그쵸? 짧게 손톱을 한다거나 매니큐어 같은 거를 발라도 사실 별로 좋지는 않기는 한데 기왕 바른 걸 아예 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좀 매니큐어 같은 걸 바른다고 하더라도 좀 단정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장갑을 끼죠. 요즘에는 그냥 그쵸? 장갑을 끼고 요리를 한다거나 하시면은 좀 우리가 조금 그게 단정해 보일 수가 있겠죠. 찾아가는 미팅이 사실은 더 많아요. 집에서 하는 미팅보다. 왜냐면 1대1 미팅 누군가 만나게 되고 이 사람은 소비자, 단순해서 고정 소비자, 애용 소비자 만들려면은 내가 그 사람을 계속 찾아가서 만나면서 계속 이제 사실은 후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몇 시에 만나기로 했으면 그 시간을 가급적 지키는 게 좋은데 너무 빨리 가도 안 되고 너무 늦게 가도 안 좋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 집에 누가 오기로 했는데 11시에 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10시에 와. 그것도 사실 난 좀 내가 좀 당황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11시에 오기로 했는데 막 12시에 와. 그것도 좀 싫죠. 그러니까 만나기로 한 시간에서 너무 늦지 않게 플러스 마이너스 한 5분, 10분 정도 그렇게 맞출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만약에 늦거나 너무 빨리 갈 것 같으면 미리 연락을 드려서 괜찮은지 양해를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미리 상대방의 시간 스케줄을 파악하고 그 사람을 만나러 가야 돼요. 내가 내 머릿속으로는 11시에 만나가지고 한 2시간 얘기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 사람 알고 봤더니 12시에 밖에 나가야 돼. 근데 그 내가 파악을 못했어. 그러면은 나는 조금 이따 얘기하려면 나 나가봐야 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 만나기로 했다. 그러면 그 사람 그날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해서 내가 몇 시간 정도 있을 수 있겠다. 몇 분 정도 있을 수 있겠다. 그 시간을 내가 확보하고 그 누구를 만나러 가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는요. 첫 번째 목표 내가 막 제품을 얘기하고 사업 설명을 하고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사실 가장 좋은 거는요. 우리가 신뢰 쌓기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친해지는 게 첫 목표예요. 내가 그 사람과 친해졌을 때 그 사람이 '아메 제품 괜찮네.' 하면서 아메 제품도 쓰고 '사업도 괜찮겠네.'라고 더 알아볼 가능성이 더 높아요 사실은. 내가 친하지 않은 사람을 그런 제품을 쓰거나 사업을 알아보는 경우는 정말 이 사람이 뭔가 찾고 있던 사람 그런 분들은 그게 쉬운데 대부분은 먼저 친해지고가 많기 때문에 상대방과 만난다라는 거 1:1 미팅하러 간다는 거는 친해지는 게 첫 목표고요. 그래서 어떤 다른 목표감보다 이 사람과 쪼끔 친해지는 거. 그리고 다음 약속 잡기.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1:1 미팅을 하러 찾아가는 미팅을 할 때 뭐부터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대본 같은 거 하나 챙겨 가고요. 카탈로그 챙겨 가고 가서 그 사람과 친해지는 것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약속, "다음 주에 한번 또 올게요."라든지 "이번 주 언제 또 올게요."라든지 해서 다음 약속 잡고 오는 게 사실은 그냥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미팅 주제에 가서 뭘 얘기할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스폰서님께 먼저 전화를 해 가지고 "오늘 누구 만나러 가는데 뭐뭐뭐 얘기하고 올까요?"라든지 한번 얘기해 보셔도 좋고 미팅에 필요한 준비물은 전날 철저히 준비하기. 누군가를 만나기로 가기로 했어. 그러면은 데몬을 보여주기로 했다. 그러면은 내가 보여줄 생각이 있다. 그러면 데몬 같은 거 미리 챙겨 놓고 뭐 비타민 C 데몬도 있을 수가 있고요. 뭐 식이섬유 데몬도 있을 수가 있고 세제 데몬도 있을 수 있고 너무 많이 보여준다기보다 한두 가지 정도 보여준다는 생각을 미리 챙겨 놓고 자료 가방을 그리고 책을 주고 싶다. 뭐 아니면 카탈로그를 주고 싶다. 뭐냐면 어치브 같은 우리 새로 나온 뉴피들 나온 책을 주고 싶다. 이런 것들을 미리 가방에 챙겨 놓고 오디오를 뭘 줄지 한번 뒤져보고 만약에 오디오를 준다면 이분 성향상 이런 오디오를 주면 좋겠다. 잘 모르겠으면 스폰서에게 물어봐서 샘플을 주고 싶다. 뭐 샴푸라든지 뭐 이런 거 세제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러면 샘플도 미리 챙겨 놓고 미리 가방을 미리 챙겨 놓고 주무시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그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만약에 시댁이나 남편, 주변 사람 험담을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너무 막 같이 해 주지 마세요. 왜냐면 사람들이 그게 있더라고. 험담을 많이 했을 때 거기에 자기가 속이 후련하잖아요. 근데 같이 욕을 해 주면은 그 당시에는 좋을지 모르겠는데 나중에는 별로 좋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너무 주변 사람 험담을 많이 한다라고 해도 그냥 들어는 주되 너무 거기에 대해서 맞장구는 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얘기를 좀 그러면 "아 그래." 안쓰러운 건 좀 동의를 해 주지만은 얘기를 좀 다른 데로 화제를 돌리는 게 좋고 누군가 집에 찾아갈 때 작은 먹거리 쪼끔 챙겨 가면은 사실 좀 좋죠. 그분도 좋아하겠죠. 뭐 이런 걸 챙겨 왔어." 하지만 대신에 너무 막 이것저것 많이 챙겨 간다. 그것도 사실 좀 부담스러워요 그냥. 가벼운 거 뭐 집에 남는 게 있으면 좀 가져간다는 거 괜찮지만 1:1 미팅, 2:1 미팅 혼자 찾아가는 미팅이지 1:1 미팅. 일단 1:1 미팅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점검 사항은 뭐냐면은 내가 먼저 자기 후원이 돼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내가 고개더를 하는지. 뭐냐면 내가 먼저 어 탱코어를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오디오도 듣고 책도 듣고 스폰서랑 상담도 하고 이런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나러 가야지 그런 걸 하지 않고 누군가를 만나러 가게 되면은 그냥 놀다 오는 거예요 정말. 그쵸? 그래서 내가 자기 후원이 되는 정말 말로는 실내 쌓기라고는 하지만 그냥 놀다 오는 거죠. 내가 먼저 책, 오디오, 미팅, 상담을 하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나러 가면은 좋아요. 신뢰와 관계 형성을 하는 게 1차 목적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보는 나의 이미지 그리고 시간을 얼마큼 잘 지키고 약속을 잘 지키는지 이런 것들이 그 사람 관계에 되게 중요해요. 관계 형성에서는. 그래서 상대방이 보는 나의 이미지가 조금 허술해 보이지 않고 조금 좋은 이미지,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시간과 약속을 잘 지키도록 한 말을 잘 지키도록 그리고 상대방에 맞는 정보를 전달해 줘야 되는 거죠. 이 정보는 우리가 이제 미팅에서 배우잖아요. 요즘에 이제 뭐 건강 정보도 있고 제품 정보도 있고 프로모션 정보도 있고 사업적인 정보도 있고 그 정보를 여기서 배운 것들을 대화 중에서 그 사람 필요한 걸 내가 맞춰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일단은 친해지는 게 1차 목표이잖아요. 관심을 갖고 그 사람 말을 경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명단 파악. 경청은 또 이제 경청만으로도 강의를 많이 하는데 경청을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막 2 시간 3 시간 말 많이 하는 사람 막 다 듣고 있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 적당히 듣고 적당히 반응해 주고 파악하고 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말하는 대화 중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명단을 많이 파악을 해요. 얘기하다 보면 대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잖아요. 뭐 가족도 있을 수가 있고 친구도 있을 수가 있고 '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면 중간중간 대화하다 제가 아메하는 걸 먼저 오픈을 했으니까 아메 사업자를 만나기 때문에 "그분도 아메 제품 써본 적 있나요?" 이런 얘기 간간히 전달을 해 봐요. 그러니까 던져 봐요. 이렇게. 근데 그분도 아메 제품 써본 적 있대요?" 라는 거. "모르겠는데." 그러면 "아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좋겠다." 뭐라든지 이런 식으로 대화 중에 그냥 툭툭툭 던지듯이. 왜냐면은 그 사람에게 저는 어차피 아메 사업자를 오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메 사업자니까 그 얘기를 던지는 게 이상하지가 않는 거죠. 음.
그래서 친해지면서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 듣기만 하는 게 아니고 FORM을 들으면서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막 자기 얘기하잖아요. 오랜만이야." 아니면 "너 오늘 또 왔어." 얘기하다 보면은 뭐 이제 그 사람 뭐 가족 얘기, 뭐 애들 건강한지, 남편은 건강한지, 남편이랑 뭐 직장 괜찮은지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리고 그 사람 하는 일이 지금 어떤지, 하는 일이 뭐 주부일 수도 있고 다른 걸 수도 있는데, 주부라고 하면은 뭐 남편이 하는 일을 뭐 대충 어떻게 잘 진행되는지 이런 것도 물어볼 수가 있겠고, 뭐 이 사람이 자기 매장을 하고 있거나 하면은 "그래도 요즘에 여기는 잘 되시죠?" 보통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로 시작을 하는 거죠. 요즘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것들. 그리고 레크리에이션, R은 레크리에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가 시간. 근무 시간은 어느 정도 되고 언제가 이 사람 쉬는 시간인지, 이 사람과 친해지면서 경청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나는 머릿속으로 FOR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아, 이 사람 언제 시간이 되겠구나. 언제쯤 오면은 여유가 있구나.' 뭐 내가 막 찾아가는 곳이라고 막 매장을 하는 곳이라고 하면은 어느 시간대가 보통 사람이 별로 없어서 대화를 좀 오래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 FOR을 하면서 경청을 하는 거죠. 명단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때 파악하고 온 내용을 스폰서와 상담을 좀 하시면 더 좋아요. 만나고 왔는데 이분이 보니까 시간이 생각보다 언제가 되고요. 지금 뭐 어디에 관심이 있고요. 가족은 어떻게 건강이 이렇대요라는 거 상담을 하시면 되게 좋죠. 그리고 정기적인 만남이 되게 중요해요. 한 번 가서 막 한 2시간 얘기하고 와서 저 후원이 잘 된 것 같아요라고 생각하고 또 한 몇 주를 안 가. 그러면은 사실은 다시 도루묵이 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길게 보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매일 사실은 이제 내가 전업으로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3 명에서 5명 이상 꾸준히 만나면 제일 좋죠. 매일 최소 둘에서 3 명, 3 명에서 5명 꾸준히 만나고 연락하는 거. 이런 일들을 반복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소비자가 그 안에 사업자가 생기기 때문에, 매일 내가 꾸준히 연락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업이 안 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대부분은 꾸준히 안 만나시거든요 사실은. 꾸준히. 만나는 날은 막 많이 만나는데 안 만나는 날 안 만나기 때문에, 사실 꾸준히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소비자가 안 생길 수가 없는 게, 내가 만나는 사람 본인이 제품을 안 쓰더라도 그 사람은 통합 명단들이 최소한 1명 이상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도구를 많이 활용을 하는 거죠. 누굴 만나면 뭘 하냐. 요리를 하기도 하고, 요리한 거 갖다 주기도 하고, 스킨케어를 하자고 부르기도 하고, 그 사람이 가서 스킨케어 해 주기도 하고, 뭐 매장 같은 데는 스킨케어가 힘들면은 뭐 핸드케어 이런 것들도 하기도 하죠. 뭐 손 마사지 이런 걸 하기도 하고, 건강 상담, 건강 설문지 우리 하는 거 체크하는 거, 인바디나 양자 측정, 그리고 건강 설문지로 자료 같은 거 가져간다거나, 우리 한 장 카탈로그 있잖아요. 청정기, 정수기, 더블 X, 오메가 3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위장관 이런 거 차트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아마그램, 책, 초이스 카탈로그, 그다음에 어치브, 음원 이런 것들을 가져가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주고 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항상 챙겨가요. 그래서 뭐 어치브를 챙겨가기도 하고, 아마그램을 챙겨가기도 하고, 한 장 카탈로그를 챙겨가기도 하고, 끝날 때 하나씩 "이거 지난번에 안 보여드렸죠?"라고 하면서 그냥 하나 주고 온다거나 보여주고 온다거나, 그런 것들을 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대문을 보여주는 거, 그리고 이 사람한테 내가 대문 뭐뭐 보여줬는지 미리 좀 체크해 놓으시면은 겹치지 않게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2대1 미팅, 스폰서랑 함께 찾아가는 미팅인 경우에는 미팅 전 준비 사항은 스폰서랑 가는 걸 미리 알려 놓으셔야 되겠죠, 그분한테. 음. 찾아가는 날 미리 자주 찾아가는 날 전에 미리 자주 스폰서 프로모션 필수고요. 스폰서에게 내가 후원하고 싶은 분 상태를 미리 얘기해야 되겠죠. 이 사람 지금 어떤 상태인지, 뭐 사업에 대해서 호감이 있는지, 호감은 아예 없는 건지, 그리고 어떤 뭐 오디오를 줬어 그러면은 뭐 유튜브나 아니면 링크를 줬는데 어떤 걸 한번 들어봤다라든지, 책은 뭐를 준 적이 있다라든지, 제품을 어느 정도 애용하고 있는지, 내가 아메이 사업 설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메이에 대한 호감도, 제품에 대한 호감도나 이런 것들을 미리 얘기해 놓고 스폰서를 모시고 가면 좋죠. 그리고 미팅할 때의 자세는, 스폰서를 모시고 갔을 때는 스폰서 말에 가로채지 않는다라는 거 뭐냐면요. 가끔씩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너무 의욕이 넘쳐서 스폰서가 말하고 있는데 그걸 자기가 부연 설명하거나, 스폰서는 입을 못 대도록 자기가 계속 얘기하시거나, 그래서 스폰서를 꺼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고, 스폰서가 말을 할 때는 자기도 같이 경청해 주면 좋겠다. 스폰서 말에 막 리액션 좀 해 주시고, 긍정적인 리액션. 그리고 프로스펙트, 내가 후원하고 싶은 사람한테 호의를 보이되 매달리는 자세는 금물. 너무 좋으세요. 이거 한번 해 보세요." 뭐 이렇게 너무 매달리듯이 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되게 약간 호의를 보이는 좋은 자세는 좋지만 매달리진 않는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팔로우업은 48 시간 팔로우업. 이틀 이내에 또 다른 음원이나 책, 동영상, 뭐 초이스 카탈로그, STP 프린트물, 어치브 등을 보여주면서 팔로우업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팔로우업한 내용을 스폰서 선생님과 상담하시면 좋아요. 실전 홈파티는 뭐냐면, 실제 홈파티를 할때
지금 많지는 않지만 실제 홈파티 할 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홈파티라는 거는 요리가 들어가는 걸 홈파티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홈파티를 하게 되면은 다음 약속을 위한 전 단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홈파티라는 거면 홈파티에서는 진지한 얘기는 많이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사업 설명이 막 길게는 많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할 수 있으면 보통 홈파티라는 경우에 여러 그룹들이 홈파티를 하는데 요리 미팅하죠. 초대해서 요리를 하고 요리가 되는 동안에 한 30분에서 1시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아메이 사업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데모를 보여주거나 제품을 보여줘요. 그리고 끝나고 요리를 먹으면서 이제 애프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사업 설명을 해도 되는 초대 자리다 하면은 쇼더 플랜, 아메이 사업 설명을 요리하는 도중에 보여주기도 하는데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소비자들로 많이 초대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그 과정 중에 보통 제품이라든지 건강 강의가 들어가고 요리를 먹은 다음에 와이아메이를 보통 얘기를 하죠. 스폰서가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집을 초대하신 분이 얘기를 하거나.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쇼더 플랜, 아메이 사업 설명 또는 와이아메이 둘 중에 하나는 꼭 들어가는 게 좋아요.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 그럼 와이아메이가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여기는 해도 사업 설명해도 괜찮은 자리다라고 하면은 사업 설명이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는 꼭 들어가서 메시지를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메이에 대한 호감도를 체크하시는 거죠. 요리를 한다고 할 때는 요리는 내가 요리하는 당사자다 그러면은 내가 자신 있지 않은 한 간단하게 내가 요리를 너무 잘해 그러면 뭐 여러 개를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면은 굳이 요리를 무리하게 준비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특히나 가끔씩 보면 이제 내가 요리 미팅 다른 요리 미팅 가서 온라인으로 배운 요리가 있는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요리를 요리 미팅 때 하면은 내가 너무 요리에만 집중하게 되고 사실은 좀 힘들어져요. 그래서 내가 해봤던 요리, 잘하는 요리, 자신 있는 요리를 초대 미팅 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쉬운 요리로 요리 리스트업 내가 요리 미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저 같은 경우도 그런데요. 요리 미팅을 할 때 제가 잘하는 거 쉬운 것만 해요. 그냥. 어려운 거는 하지 않아요. 어려운 거는 연습할 때 홈미팅에서 우리 그 사업자들끼리 모였을 때는 연습하는 요 한번 연습해 봐야겠다는 요리는 하지만은 초대할 때는요. 여러 번 해본 요리만 해요. 쉬운 거. 재료는 미리 손질하시고 시연이 간단해 보이고 요리 자체보다는 대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탁탁탁 집어넣고 뚜껑 덮고 끝나는 요리. 파티 구성원들은 미리 역할을 분담해 놔요. 어떻게 분담하냐? 누가 만약에 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혜경 사장님이나 뭐 연옥 사장님이랑 같이 만약에 홈파티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초대자가 오면은 나는 요리를 준비할 테니까 뭐 혜경 사장님 와가지고 차를 마시는 호스트 역할을 해라. 그리고 연옥 사장님은 누군가 오면 이것저것 자리 세팅을 하고 분위기를 좀 뭐 이렇게 약간 잡아달라라든지 이런 식으로 미리 역할을 분담해 놓는 거죠. 그래서 초대된 분들이 들어오면은 아이고요. 어디 갔지? 호스트 역할을 한 명이 필요해요. 보통 중간 리더한테 맡기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저랑 혜경 사장님, 연옥 사장님이 하게 되면은 혜경 사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하겠죠. 커피, 음료, 물 권하고 자리 안내하고 이런 거 새로운 사람이 오면 어색하지 않도록 대화하면서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하는 역할. 왜냐면 저는 요리나 강의를 준비하고 저는 뒤쪽에 있을 테니까 주로 중간 리더가 많이 맡게 되는 거고 아니면 집주인이 맡게 되거나 스폰서 이제 주최하는 분 보통 스폰서가 주최를 많이 하는데 첫째 만약에 이제 그걸 원데이 클래스로 하기도 하고요. 4주 미팅, 6주 미팅 하기도 해요. 요리 미팅 같은 경우에. 첫째 주는 분위기와 명단 파악이 중요해요. 강약 조절. 뭐냐면 홈파티는 그 안에서 진지한 얘기를 아주 길게 하기는 어려워요. 보통 2~3명 이상 초대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1명이 아니고 그러면 이 안에서 내가 1대1로 누구를 팔로우할지를 찾는 작업을 하는 게 사실 홈파티거든요. 그래서 1주차는 분위기랑 명단 파악이 중요해요. 강약 조절을 하죠. 1대1로 내가 누구를 볼지 홈파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누구를 1대1로 볼지 찾는 거가 사실은 가장 큰 목표고 그래서 긍정적인 대화와 눈높이 맞는 분위기로 형성을 하고요. 첫 번째 막 미팅에서 막 뭐 제품을 많이 리테일해서 PB를 올리거나 거기서 사업자를 막 한 번에 찾거나 하는 지나친 욕심을 버리시고 일단은 찾는 느낌으로 포커페이스 너무 좋아하지도 너무 실망하지도 말고 이번에 오신 분들 다 별로야 막 실망하지도 너무 좋아 막 너무 흥분하지도 말고 포커페이스 잘 저은 표정 지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내가 한 2명을 초대했는데 이 사람은 다음번에 못 볼 것 같아 그러면은 내 SDP 쇼더 플랜을 보여준 적이 없어 그냥 빨리 해서 정말 사업에 관심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기는 해요. 다음 약속을 잡는 게 목표예요. 다음에 또 한 번 더 봐요. 아니면 다음에 이렇게 4주 정도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반찬 미팅 아니면 요리 미팅 해요 라든지 베이킹 미팅 해요 라고 해가지고 보통 4주를 많이 잡고 이제 소비자들은 부담스러워하니까 6주나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오늘은 요리를 했으니까 다음번에는 우리가 스킨케어 체험 미팅이에요. 집에 오시면 마사지랑 한번 집에서 홈에서 관리하는 스킨케어 가르쳐 드릴게요 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오늘 요리를 먹고 다음번에 매장 가서 우리가 두피 측정 합체해요. 제가 한번 해가지고 무료로 두피 측정 가르쳐 드릴게요 라고 해서 매장을 초대한다든지 그리고 그 다음 다시 또 원데이 클래스로 들어온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초대를 계속 하는 거죠.
일단은 프로모션, 스폰서 프로모션을 잘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자료 활용 잘하기 꼭 아메이 사업자는 뒤돌아서면 자료를 남긴다. 꼭 오디오나 음원 그리고 뭐 유튜브 요즘 유튜브도 있죠. 이런 것들 링크를 보내준다든지 책, 카탈로그 아마그램 어치브 자료를 꼭 주셔야 돼요. 뒷정리는 홈파티 끝나고 난다. 막 요리를 했는데 그 사람 보는 앞에서 너무 정리를 하다 보면은 사실 이제 어수선하니까 정리할 걸 뒤에 딱 놔두고 그 사람 간 다음에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집주인 혼자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같이 온 사람들 중에서 만약에 모시고 온 사람을 모시고 가야 되는 사람 빼고 나머지 사람들을 같이 팀워크로 정리를 마치 마무리해 주면 좋겠죠. 보통 4주, 5주, 6주, 8주 클래스를 하기도 해요. 원데이 다음에. 이거는 대상자의 상태를 보고 결정을 하죠, 보통. 괜찮을 것 같으면 6주, 8주. 많을수록 좋은 게 뭐냐면 사실은 이 사람을 규칙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을 내가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그쵸? 근데 보통은 4주 단위로 많이 끊어서 해요. 4주는 뭐 요리 미팅하고 나머지 4주는 나머지 괜찮으면 우리가 베이킹 미팅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업에 대한 흥미, 니즈, 욕구가 있는 애용 소비자, 아직도 제품에 익숙하지 않은 단순 소비자 또는 예비 소비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죠. 사업에 흥미가 좀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흥미는 없지만 그냥 제품 하나 쓰는 단순 소비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제품을 안 썼지만 쓸 수 있을 가능성 있는 예비 소비자일 수도 있고 홈파티 초대자는 또는 새로운 소비자는 아니더라도 이제 새로 사업을 알아보시는 파트너의 트레이닝을 겸용해서 클래스를 진행하기도 해요. 그냥 4주를. 새로운 사람 없어도. 홈파티는 홈파티 하면 처음엔 되게 막 뭐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닐까 저도 막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저도 부업 사업자니까 홈파티를 많이 안 가봤기 때문에 제가 홈파티로 후원이 된 케이스는 아니니까 주부들이 많이 홈파티로 후원이 되죠. 홈파티에 대해서 막연하게 막 그런 게 있었는데 막상 제가 본사에서 요리 명작 이런 거 강의도 듣고 보니까 홈파티는 사실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내용과 사람 에너지가 중요해요. 그 분위기 사업이기 때문에 아메이는. 그리고 홈파티에서는 항상 하는 게 뭐냐면 결과가 나오는 방향으로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돼요. 뭐 이렇게까지 막 이렇게 엄격하게 해야 되나 이런 거 있는데 뭐냐면 사업이 잘 되는 방향, 복제가 됐을 때 얼마큼 더 잘 되는지 이 방향을 고려하고 보통은 이런 홈파티 형식을 만든다. 가볍고 즐겁게 하지만 반드시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홈파티가 분위기가 너무 무거울 필요는 없지만 즐겁게 하는 건 좋지만 너무 즐겁게만 하다 보면은 조금 사업적인 부분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마다 성향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 되게 재밌고 즐거운 걸 좋아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진지한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진지한 걸 좋아하는 분들은 홈파티도 되게 무거워 분위기가. 그리고 즐거운 걸 좋아하는 분이 홈파티 분위기는 좋은데 남는 게 없어. 근데 그게 사실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즐거운 분위기지만 메시지. 그래서 항상 숄더 플랜이나 YMA가 들어갈 수 있고 다음 약속을 잡고 있고 내가 사업의 다음 방향을 생각을 하면서 미팅을 마무리해야 된다는 거죠. 즐거운 분위기지만 메시지는 들어가야 된다. 홈파티의 구체적인 플랜은 함께 구상을 하시는 거예요. 일치된 방향으로. 그래서 시간과 초대 명단을 정보를 공유. 그러니까 홈파티를 같이 하는 그 멤버들끼리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역할을 분담해야 되는 거. 팀워크로 하는 거죠. 이런 건. 홈파티는 정말 팀워크로 하는 거예요. 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해서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을 하라는 거는 내가 초대한 사람한테 끌려가지 말고요. 미팅을 그 사람을 끌고 가는 느낌. 초대하신 분들을. 그래서 스폰서나 진행자한테 집중하고 경청하는 모습. 초대한 사람한테 막 이 사람 어떻게 잘 듣나 잘 괜찮나 너무 안절부절하기보다는 나는 딱 누가 초대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스폰서나 진행자한테 내가 먼저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그 사람이 따라오기 때문에 당당하지 못한 말과 태도 중심. 초대했는데 그 사람한테 와줘서 고마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너한테 편한 시간을 맞춰줄게. 이렇게 너무 막 매달리듯이 하면은 좀 요거는 후원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너한테 되게 도움될 거야. 괜찮지? 좋았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좋죠. 자, 그리고 후원용으로 보통 이제 4주를 할 때 브런치 홈스쿨을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 뭐냐면 왜 브런치 홈스쿨이냐고 하면은 너무 무거운 요리를 하지 않고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냥 브런치라는 이름을 붙였고 사람들 브런치를 또 좋아하니까 모임의 구성원에 따라서 건강 스쿨을 보통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리하고 건강 스쿨하고 건강 스쿨은 보통은 그 제가 저번에 했던 브론즈 파운데이션 유티드 스쿨 5가지 제품 있잖아요. 식이섬유, 프로틴, 식이섬유, 유산균, 오메가3, 더블 X 이 5가지 했던 거를 5주, 보통 이렇게 많이 했죠. 4주는 5주 정도. 그래서 기본은 그렇게 5주를 하기도 하고요. 뉴트리 코칭 스쿨 우리 지금 이재영 선생님이 하는 거 내용에 따라서 보통 거기서 그냥 하나 골라가지고 그냥 뭐 프로틴, 유산균, 뭐 식이섬유,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다음에 더블 X 이런 식으로 4주를 하기도 하고 골라가지고.
근데 뉴트리스쿨을 최소한 3회 이상 강의를 풀로 들은 사람들은 사실은 뭐 브론즈 파운데이션 뉴트리스쿨도 파워포인트 보면 사기 되게 쉬워요. 그래서 한 명은 요리를 하고 한 명은 강의를 하고 두 명이 보통 할 수 있죠. 이런 거는. 요리는 간단하게 하고 그래서 건강스쿨에서는 제품 정보를 한두 가지만 포커스를 해요. 제품을 너무 많이 보여주지 말고 데모는 보여줄 수도 있긴 하지만 이 제품 저 제품 너무 많이 보여주기보다는 그냥 단백질 한 가지만 쭉 얘기하면 단백질은 이걸 먹어야겠네 이런 마음으로 갈 수 있게. 그래서 실제 이거를 했을 때 보면요. 우리 그 뉴트리 브론즈 파운데이션 뉴트리 스쿨을 했는데 프로틴을 하고 나서는 꼭 프로틴이 들어가더라고요. 정말로. 식이섬유하거나 식이섬유가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순서대로 좀 많이 했다라는 거. 그리고 마무리 애프터 스피치 이제 요리를 하면 요리를 한 명이 하고요. 한 명이 강의를 하죠. 강의하는 동안에 강의 한 30분 정도 하고 요리 끝나고 나서 같이 먹고 대화 나누죠. 뭐 이제 본인 이제 잡담 나누듯이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FOR를 하죠. 초대해서 FOR를 하면서 시간 아니면 예전에 어떤 일을 했었는지 지금 생활 만족하는지 원하는 게 뭔지 이 사람의 꿈이 뭔지 이런 것들 원하는 거 5년 뒤에 어떤 삶을 살고 싶고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얘기를 하다가 이 중에서 Y아메이를 얘기하죠. 보통 그중에서 피 높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초대자가 나는 아메이를 하는 게 하면서 아메이 얘기를 하겠죠. 그다음에 수입에 대한 거 파운더스 플래티늄 됐을 때 한 300만 원 플래티늄 파운더스 플래티늄 300만 원 호기심 300이라고 하는데 300만 원 정도 수입이 되는 거 2, 3년 정도 해가지고 이런 것들 얘기를 해주고 소비자 마케팅 소비자만 해도 괜찮다는 마케팅을 대화하듯이 메시지를 준다는 게 이런 거죠. 그리고 다음 약속 다음번에 이렇게 좋았으니까 우리 건강스쿨 뭐 4주 안주해요 5주 안주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그중 괜찮으신 분은 다음 주 미팅으로만 초대하는 게 아니고요 1대1로 한 번 더 만나는 거죠 중간에. 이 건강스쿨 말고도 중간에 한 번 더 만나서 카탈로그 같은 거 보여준다라든지 데몬 보여준다라든지 중간 미팅 한 번 더 해주시고 이렇게 보통 진행을 해요. 그래서 요리 구성은 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기본 제가 이제 본사에서 배우기로 뭐라고 들으면 메인 요리 하나, 샐러드 하나, 베이킹 하나가 보통 요리 기본이라고 해요. 너무 번잡하지도 너무 배고프지도 않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예전 할 때는요 샐러드 미리 만들어 놓고요 베이킹 미리 만들어 놓고요 그냥 메인 요리만 하기도 했어요 그냥. 복잡하게 안 하려고 사람 초대 많을 때는 그리고 초대가 적을 때는 베이킹 빼고 메인 요리 샐러드 이런 정도. 구성의 예시를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뭐 리코타 치즈 샐러드, 시겨자 샐러드 피자, 이제 빵 같은 거 사가지고 그냥 놔둔다라든지 족발 샐러드나 찹쌀 케이크 미리 구워 놓는다거나 과일 놔둔다거나 라타뚜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토마토 소스 뿌려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야채 넣고 거기다 그냥 바게트 빵 그냥 빵집 구매 놔두고 이런 것들은 되게 만들기 쉽거든요. 부추 잡채 꽃빵도 사실은 한 2, 30분이면 끝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랑 과일 같은 거 그냥. 두반장 삼겹찜, 삼겹살 우리 이제 그 무수분 그 뭐지 그 무수분 수육으로 한 다음에 거기다 두반장 소스 껴는 거, 뭐 소면 샐러드도 그냥 샐러드 미리 만들어 놓고난 소면 올려가지고 한다는 거, 치즈케이크 이런 거, 칠리 홍합 뭐 이것도 그냥 홍합에다가 칠리 소스 넣는 거거든요. 명란크림 파스타, 바게트빵 이런 거, 불고기 파스타, 불고기 양념 같은 거 이제 우리 그 레시피 있는 거 해가지고 파스타 해가지고 만드는 거, 고기 넣고 그다음 샐러드. 감자칩 피자나 찹스테이크, 콕샐러드, 뭐 콩나물 삼겹살찜 이거 하나만 놔두고 그냥 과일만 놔둔다거나 요 양파 소스 수육도 그냥 수육하고 나서 양파 소스 뿌리고 애플파이 놔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진행을 해요 보통은. 이런 미팅을 많이 했었어요. 저도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들을 제가 잘할 수 있는 요리들이에요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요리. 그러니까 이런 요리를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냥. 홈파티 후 팔로우업은 뭐냐면은 1대1 미팅인데요. 1대1 미팅은 우리가 홈파티하고 그다음 분명히 1대1 미팅이 있어야 돼요. 1대1로 찾아가는 미팅. 홈파티만으로는 절대 후원이 안 돼요. 미팅 다음에는 1대1 들어가서 뭘 하냐? Q&A를 하죠. 그때 미팅 좋았어? 뭐 궁금한 거 있어? 아니면은 뭐 거기 데모 보여준다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하면 1대1 미팅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다시 또 초청은 홈파티. 홈파티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요. 그냥 이것만으로 절대 후원은 안 되거든요. 1대1 미팅과 시스템 미팅 우리가 보통 이제 지금은 미팅으로 직접 가서 듣는 미팅은 없으니까 줌 미팅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 미팅과 줌 미팅, 수요일 줌 미팅은 토요일 줌 미팅 같은 시스템 미팅과 1대1 미팅 사이에 홈파티가 있는 거죠. 루커라고 표현을 해요. 사업에 대해서 뭔가 찾는 사람 루커. 확실하게 이 사람 뭔가를 찾고 있어 지금 사업 같은 걸 찾는 사람은 사업가 미팅 곧바로 초대. 홈에서 홈파티를 계속 끌 필요가 없어요. 이분은 뭔가 찾고 있는 사람은 빨리 STP하고 쇼더 플랜하고 스폰서 보여주시고 하면 되고 요즘에는 스폰서 보여주는 거를 온라인으로 보여주는 상관이 없으니까 스폰서가 온라인으로 OM을 해줄 수도 있어요. 숨겨진 루커가 있다. 그다음에 뭔가가 좀 꿈은 있는 것 같아 잘 모르겠다. 그럼 징검다리 미팅이 필요해요. 자꾸 보면서 이 사람의 꿈을 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이때는 홈파티를 자꾸 해야 되는 거죠. 홈파티나 2대1 미팅, 1대1 미팅. 요리를 만들어가는 미팅도 있어요. 그냥 베이킹 구워가지고 같이 차 마시면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초청용 홈파티의 목적은 가볍고 편안한 아메이예요. 그냥 징검다리라고 그랬잖아요. 뭔가 부담스러워. 나 지금 당장 사업할 건 아닌데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을 이제 찾아가는 거고 명단을 좀 발굴하는 거고요. 아미에 대한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없애고 사업을 하는 나와 함께하는 팀을 좀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오고 싶은 커뮤니티 모임을 보여주는 거고 초기 사업가는 개별적으로 1대1 미팅이 어려우니까 누군가 하는 미팅 갖다 앉히는 거죠.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옮겨줄 수 있게. 홈파티 툴로는 요리를 할 수도 있고요. 건강만 할 수도 있고요. 요리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스킨케어 미팅 할 수도 있고 메이크업 미팅 할 수도 있고 북미팅, 책 읽는 모임을 하는 경우도 책 읽는 모임을 통해서 사람을 찾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사업 설명을 할 수도 있고 데모를 할 수도 있고. 홈파티 후 팔로우업은 1대1 미팅이에요. 무조건 1대1로. 들어가서 봐야 되는 거. 홈파티 참석 느낌 어땠냐 물어보고 다음 팔로우업 계획을 세우시고요. Q&A. 그러니까 우리가 Q&A 강의를 많이 들어두는 게 중에 중요하죠. Q&A 해주고 가볍게 마케팅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회원가입시키고 커피 스토리나 소비자 캐시백 혜택 설명해주고요. 관심도에 따라 자료를 좀 전달해 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아메이 매장, 비즈니스센터, 아메이 브랜드 비즈니스센터 초청을 해서 이걸 항상 누군가를 만나면요. 그 사람을 항상 초대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돼요. 매장 가서 두피 측정, 피부 측정은 지금 안 되지만 인바디 두피 측정 항상 얘기를 하셔서 매장 보여주는 거, 체험 프로그램 있으면 활용하면 좋고 지금은 매장에서 이벤트가 좀 적지만 매장에서 하는 이벤트가 있다 그러면 이벤트 있을 때 항상 누군가 데려가서 매장 보여주는 거 이게 항상 내가 프로모션이 항상 몸에 익숙해져 있으면 좋아요. 매장 데려가는 거. 연속된 미팅 초대가 팔로우업의 가장 기본이긴 해요. 제품에 관심이 있으면은 제품 공부하자. 사업에 관심 있으면은 OM을 같이 듣자. 찬스 미팅 같이 듣자. 온라인 켜놓고. 타이밍이 중요해요. 이 사람이 뭐에 관심이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관심 있는데 연속되지 않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본다 그러면은 타이밍을 놓치기 때문에 후원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속된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관심 있는 분들은. 그래서 초대 미팅을 또한 사업의 기본 흐름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업에 관심 있는 분이 있다 그러면 이분은 음원을 꼭 줘야 돼요. 유튜브를 주건 동영상을 주건 음원을 주건 음원을 듣는 분들은 관심 있는 분들이 꼭 사업으로 연결돼요. 저도 사실은 음원을 듣다가 오디오를 듣다가 후원된 케이스였기 때문에 나쁘진 않네라고 생각했지만 당장 할 생각은 없었는데 오디오를 계속 들으면서 나도 해봐도 되겠다 이 생각이 되게 강하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디오로 후원하는 거는 항상 사업이 기본이고 이분이 사업에 관심 있다고 말을 안 하는데 오디오를 잘 들어요. 그런 분은 반드시 후원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일단은 원데이 클래스 홈파티가 있으면은 그 사람을 데리고 4주나 뭐 6주 이런 식으로 홈스쿨 브런치 미팅, 요리 미팅을 진행해 볼 수가 있고요. 관심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우리 한번 카탈로그 미팅 해보자. 그래서 소비자 홈 미팅을 해볼 수가 있고 소비자 홈 미팅에서 이 사람이 기본 제품 공부하면서 아메이 쇼더 플랜을 보여줘서 OM 초대 이제 줌으로 초대하는 거죠. 같이 듣는 거 하고 나서 괜찮으면은 브론즈 스쿨 이제 스폰서랑 연결된 그런 공부하는 이제 사업가 스쿨로 연결이 되는 거고 시스템이 조인이 되는 거죠. 이 과정 중에서 누구나 뉴트리 코칭 스쿨은 초대할 수 있어요. 지금 이재성 사장님이 하는 스쿨 들으시잖아요. 꼭 잘 들으시는 게 중요한 게 사업가는 이걸 계속 듣다 보면은 누군가 만나서 건강 얘기를 되게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정말 전문가처럼. 항상 이거는 제가 느끼는 건데 이걸 반복해서 들으신 분들은 건강을 정말 전문가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건 정말 다른 그룹이 없는 우리 그룹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나만의 걸로 만드시면 되게 좋고 되게 희한한 건 뭐냐면 지금 소비자분들이 또 뉴트리스쿨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할 때 누군가 초대해서 강의 들으러 가자 하는 것보다 온라인이 더 듣기 쉬운 게 요즘에는 다들 심심해하시는 분이 많고요. 뭔가 배우고 싶고 이대로 정말 코로나 때문에 1년이 지났는데 뭔가 사람이 도태되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조금 달라지고 싶다 이런 느낌이 많아서 그런지 소비자분들이 지금 몇 분 들어오시고 있거든요. 뉴트리 코칭 스쿨에. 온라인으로. 그래서 온라인을 그 사람이 누군가 만나서 괜찮은 사람은 온라인 미팅을 듣는 거를 가르쳐 주시고 줌 미팅 이렇게 요즘에 이런 걸 다 알아야 된다. 세상이 바뀌어서 줌 미팅 듣는 방법 가르쳐 주시고 이걸로 들어와서 들으면 좋다. 그리고 건강관리사나 이런 자격증을 딸 수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스쿨들을 좀 듣도록 안내해 주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소비자분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이번에 들으시면서 2번 들으시는 분도 있고 소비자분들도. 그래서 트레이닝 미팅 만약에 누가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트레이닝 미팅을 내가 만약에 진행하게 될 때는 뭘 했냐면요. 그 이제 내가 트레이닝을 시키고 싶은 파트너가 있으면 그 사람의 꿈과 결단을 먼저 확인해야 되고 명단 작성을 확인하면서 트레이닝 미팅을 시작을 해야 돼요. 트레이닝 이 사람만 교육만 시키는 게 아니고 명단과 트레이닝이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
필수 체크 사항이 있어요. 사업자가 해야 되는 필수 체크 사항. 이런 부분을 하면 사업에 도움이 된다. 일단 제가 맨 마지막에 보여드릴 거예요. 어떤 것부터 할지를 스폰서랑 상담을 통해 결정. 이분은 뭐부터 가르쳐 드리는 게 좋을지. 초기 사업자 필수 체크리스트. 일단 사업을 하시겠다는 분은 사업 설명을 5번은 들으셔야 돼요. 대본을 본 적은 있는지, 어떤 걸 봤는지 이 사람이 제품의 애용자인지, 제품이 아직 애용자가 있는 사업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제품 애용자가 될 수 있도록 사실은 사업을 안 해도요. 애용 소비자들은 지식이 좀 많으신 분들, 아메이 제품 오래 쓰신 분들은 근데 그 사람들보다도 제품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카탈로그 미팅을 하시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카탈로그 미팅 뭐냐면은 아메이 사업을 할 때 결국 그래서 제품을 알아야 되고요. 시스템, MBS 이런 시스템 공부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내가 꼭 해야 되는 거. 그치? 요거는 이제 과제죠. 데몬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사업 설명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요건 내가 이제 스스로 학습해야 되는 거죠. 과제를 주면은 해오기 숙제. 카탈로그 미팅은 제품 공부를 하는 거고요. 카탈로그 미팅을 할 때 우리가 초이스 카탈로그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려면 되게 좀 많을 수도 있는데 8주 과정으로 볼지 아니면 기초 제품이나 코어 제품 먼저 훑어보고 쭉 안으로 들어갈지는 스폰서 상담으로 결정을 하는데 요즘에는 제가 이제 카탈로그 미팅 제품 공부를 목요일 날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 들으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시스템 공부는 이렇게 MBS를 진행하는 거. 수요일 날도 진행을 하고 수요일 날 이제 그 오전 오후에도 MBS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맞춤형으로 가는 MBS. 그리고 기초 과제는 뭐냐면은 강의를 듣는 거는 카talog과 시스템 공부를 하는 건데 나는 스스로 뭘 해야 돼요? 숙제를 해야 돼요. 그쵸? 우리가 학교에서도 수업을 듣고 내가 외워야 될 게 있잖아요. 외울 거 외우지 않고 수업만 들으면은 성적이 안 오르죠. 이거는 그냥 내가 해야 된다라는 거. 뭐를 해야 되냐? 이겁니다. 내가 브론즈 빌더 리더나 Q를 하는 천만을 하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걸 할 줄 알면은 할 수 있어요. 이것만 하면 돼요. 뭐냐 뉴트리 코칭 외우시는 거 그렇죠? 아미 그 우리 그 제품 설명할 때 사람은 건강하게 태어나서 질병을 사망하는데 이제 우리 세포 설명 주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제품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 피부 구조 설명할 줄 알아야지 아티스트 설명할 수가 있고 피부 구조 요즘 설명하는 거 홈미팅 때 많이 하시잖아요. 피부 구조 설명하는 거 진피층, 표피층, 피부 각질 떨어지는 각질 주기 한 달, 14일 동안 올라오고 14일이 떨어진 탈락되는 거, 피부 구조. 진피층에는 콜라겐과 우리 엘라스틴, 히알루론산이 있다. 이런 정도. 그쵸? 진피층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일반 화장품은 안 되고, 입자가 작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비타민 C라든지 이런 거, 프로틴, 콜라겐 설명할 줄 아는 거. 데몬도 보면요. 보통 한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한 12개 정도 되네요. 총 12개 정도에서 내가 한 5, 6가지 정도를 할 줄 알면 되기는 해요. 초기에는. 제가 데모는 더 많기도 해요. 이것저것 데모 많은데 제가 보기엔 기본적으로 이 정도 가장 기본 데모인 것 같아. 비타민 C라든지 우리가 그 포비돈 빨간 약 떨어뜨려서 하는 거, 비타민 C 히알루론산 화장품, 뭐 사과 같은 거 떨어뜨리는 거, 그다음에 식이섬유, 고추기름 넣고 하는 거, 더블 X 갈아가지고 물 뿌리는 거 이런 거, 그다음에 칼맥디는 데모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탄산수에 넣기도 하고 뭐 풍선 쓰기도 하고 물 데모. 그쵸? 염소 데모하는 거. 그다음에 클렌징 폼, 디시드랍스, 과일 채소 세정제, 프리워시 뿌려가지고 하는 거, SAA, 가루 세제, LOC 구두약으로 하는 거. 이런 데몬 중에서 한 5, 6가지 정도만 할 줄 알아도 돼요, 사실은. 데몬은 그 정도 어느 정도 몇 개를 보여줘야 되니까 보통 세제 데몬 정도는 좀 보여주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한 장 카탈로그 설명하는 거, 청정기, 정수기, WX 오메가3 4가지가 있잖아요. 요거 설명할 줄 아는 거 중요하고요. 건강 분석표, 건강 설문지 쓰는 거 설명해 주는 것까지. 그리고 위장관 그림 차트 저번에 제가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 설명할 줄 알면은 더 좋겠죠. 유산균 같은 거 설명할 때. 양자 측정을 내가 하거나 연결해 주는 거. 인바디나 피부 측정, 모발 측정을 데려가서 하는 거. 그리고 유트리 파운데이션 그 우리가 브론즈 파운데이션 유트리 스쿨 제품 5가지 설명하는 거 하잖아요. 프로틴, 식이섬유, 유산균, 오메가3, WX 제가 파워포인트로 하는 거 이거 설명할 줄 아는 정도. 그쵸? 듣고. 그다음에 커마팩, 커스터마이즈 팩에 들어가는 게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커마팩을 설명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맨즈, 우먼즈, 골든, 틴즈가 들어가려면 맨즈에 있는 WX 오메가3는 설명할 줄 알잖아요. 밀크시스. 우먼즈에 있는 감마리놀렌산, 골든에 있는 조인트 가드, 틴즈에 있는 BDHA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 설명할 줄 알면은 커마팩 설명이 쉽겠죠. 장바구니 SOP 설명할 줄 알고 브론즈 STP까지 정도 할 줄 알고 요 정도 하면 STP를 풀로 아니더라도 요 정도는 할 줄 알아야겠죠. 키성장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거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안내하는 정도
그리고 다이어트나 디톡스 프로그램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많이 쓰는 거는 격일 디톡스나 3주 스위치온 바디키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찾아보면 너무 많아 이것저것. 근데 내가 주력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 한 몇 가지 정도 해가지고 그걸 설명할 줄 아는 거. 그리고 더마소닉 사용법을 숙지해서 누군가한테 가르쳐 주는 정도. 요 정도를 할 줄 알면은 브론즈 빌더 Q는 할 수 있어요. 요거는 내가 조금 외워야 돼. 그래서 체크를 해가지고. 자, 그래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